330페이지 그 단기 공급 곡선의 도출, 이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매몰과 비매몰 비용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번호는 몇 번 처음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1번 이렇게 할게요. 완전 경쟁 시장에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을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단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급 곡선이에요. 먼저 단기라는 의미는 아직까지는 진입과 이탈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진입과 이탈이 아직까지는 자유롭지 않은 상황. 얘를 단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하겠다. 두 번째,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수히 많은 기업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동질적인 제품들이 생산된다는 것이고, 완전 경쟁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단기 공급 곡선을 우리가 도출을 좀 해보면, 프라이스, 퀀터티, PQ 평면에 공급 곡선을 도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비용 곡선들이에요. 비용 곡선들. 그래서 우리가 U자형의 비용 곡선 이렇게 한번 하나 그려보면 이게 하나 그리고요. 물론 단기니까요. 이게 단기 비용 곡선이겠죠. 그래서 평균 비용인데 SAC, Short Run Average Cost,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이고, 요 최하점이 있고요. 그리고 최하점의 또 좌측에 이런 형태로 최하점이 있는 SAVC라는 게 있어요. AVC. AVC는 뭐예요? Average Variable Cost. 그래서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인데, 평균 가변 비용 최하점. 이 최하점을 통과하는, 요 최하점들을 통과하는 MC 곡선이라는 게 있다. SMC. 한계 비용 곡선. 자, 첫 번째, 요 SAC 최하점에 접하는 시장 가격을 하나 표시를 해봅시다. 시장 가격이 예컨대 P0로 주어지면, P0 시장 가격으로 주어지면, 먼저, 첫 번째 시장 가격이 P0로 시장 가격이 주어진다면, P0 equal MC가 이윤 극대화 조건이 될 것이고, 요때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뭐가 결정되겠어요? Q0라는 이윤 극대화 산출량이 정해질 거예요. Q0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이 정해진다. Q0. 이 상태에서는 시장 가격은 P0고, 그 다음에 시장의 거래량, 판매량은 Q0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총 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TR이에요. TR. 요 TR, 총 판매 수입. 이것과 TC를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AC랑 평균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TC, 이거를 Q로 나눈 것이고, 산출량 한 단위당 비용을 평균 비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산출량 한 단위당 비용을 평균 비용이라고 불러.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TC는 요 평균 비용에다가 시장의 판매량, 이 산출량, 요거를 곱한 게 총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높이가 뭐죠 지금? AC요. AC. 이 평균 비용인데, 이 평균 비용에다가 뭘 곱하면, 요 Q를 곱하면 이게 뭐가 돼? TC가 돼.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면적으로서 두 개는 똑같잖아 지금. TR과 뭐가 똑같아요? TC가 똑같아. 그러면 이윤은 TR에서 TC를 뺀 거니까 이윤이 제로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어떤 점에서 요 A점에서 이윤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요 이윤이 제로인 상태를
파이가 제로인 상태. 요 위쪽에서는요. 위쪽에서는 시장 가격, 평균 비용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으면 물건 한 단위 팔았을 때의 가격하고 물건 한 단위 만들 때의 비용하고 비교해서 가격이 더 높으면 얘는 남는 거죠. 그래서 초과이윤 상태가 되고 요 가격보다 더 높으면 초과이윤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은 어떻게 됐어요? 평균 비용이 높인데 가격이 평균 비용을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생산 단위당 한 단위당 비용이 평균 비용인데 한 단위 시장 팔았을 때 가격 이게 평균 비용이 못 미쳐. 그러면 손해를 보죠. 그 손해라는 게 이윤이 마이너스 값인 거지. 그래서 요 P0를 중심으로 이윤이 더 플러스인 점, 이윤이 더 마이너스인 이런 구간을 나누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손해와 이익이 분기되는 손익 분기점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이렇게 부릅니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발음 안 좋다 이러지 말고 책 보시면 돼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 분기점이다. 두 번째는 요거 최하점이요. 요 SAVC 최하점을 수평의 점선을 쭉 보내서 시장 가격이 P1일 때 P1 equal MC가 맞았다는 상태에서 Q1만큼 이윤 극대와 산출량을 정할 거예요. 두 번째는요. P1의 시장 가격일 때 요 P1하고 뭐가 맞았다는 상태? MC가 맞았다는 이런 조건 하에서 이윤 극대화 산출량은 물론 또 Q1이라고 우리 정했어. 요 Q1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을 정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시장 가격은 P1인데 이만큼 시장에 갖다 내다 팔면 이게 판매 수입일 거예요. 사각형의 면적이 판매 수입이야. 그리고 요 TR하고 뭐가 이제 같게 되냐면 TR하고 여기 보니까 요 높이는 어떤 거의 높이? 요 AVC 평균 가변 비용 이거의 높이죠. 그래서 평균 가변 비용에다가 Q를 곱하면 뭐가 되겠지? 총 가변 비용. 총 가변 비용. 그래서 TVC하고 같아. TR하고 TVC가 같아. 그러면 PS는 0이 된다. 생산자 잉여가 제로가 된다. PS가 생산자 잉여가 제로가 된다. 이런 점들을 B점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점들을 PS가 제로인 점. 다시 말하면 이 위쪽에 이 가변 비용보다 더 높게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면 생산자 잉여가 플러스가 되고 요거 아래쪽에 되면 생산자 잉여가 이제 마이너스가 돼 버릴 거니까 생산자 잉여가 제로인 점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생산을 할지 말지, 조업을 중단할지, 조업을 계속할지 결정하는 점이다. 조업 중단점. 그래서 조업 중단, 셧다운 포인트, 이렇게 셧다운 포인트.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조업을 시작할 거고, 요거보다 가격이 높으면 공급을 하겠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요거보다 더 낮으면 생산자 잉여가 마이너스 값이면 조업을 안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을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떻게 표시하냐면 P equal SMC 단기 공급 곡선인데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이에요.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한계 비용과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산출량을 공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항상 그래? 구간에서만 그래요. 구간에서만 그렇죠. 어떤 구간에서요? 요 최애 해저점이 이 점이야. 여기서는 뭐 이건 아무 의미 없는 데가 제로니까 공급을 전혀 안 하니까 이 가격에서는 그러니까 요 점부터 요 SAVC 최하점, SAVC 미니멈, 요 미니멈 최하점, 요 위쪽에 MC 공급 곡선이 단기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단기 공급 곡선. 굳이 이 공급 곡선은 P equal SMC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Q1 이상의 산출량 수준이겠죠. 요게 산출량이 Q1 이상의 산출량 수준에서만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혹은 가격이 P1 이상의 가격에서만 가격이 뭐 어떤 수준에서 P1 이상의 가격 수준에서만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아무 얘기 없이 SAC하고 SAVC 이렇게 분리해서 그렸는데요. 이 분리해서 그린 것은 이 사이에 고정비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가 전체 고정비용이야. 고정비용이 매몰 비용일 때 이렇다 이거죠. 고정비용이 매몰 비용일 때. 비매몰 비용이면 생산 중단하면 회수 가능하니까 더 이상 고정비용이 아니야. 그건 가변 비용이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단기 공급 곡선에 관한 것이고, 아까 우리가 이 단기 균형 상태에서는 세 번째 단기 균형 상태에서는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PQ 평면에 이렇게 MC 곡선의 힘이 있다고 해봤을 때 MC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봐요. 이건 뭐 주어지는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P스타기가 주어져. 어떤 공급곡선이 있을 수 있냐면 어떤 이제 평균 비용 곡선을 그려볼 텐데 평균 비용 곡선이 항상 이 MC가 어디를 통과했어요? 평균 비용 곡선의 최하점을 통과하죠. 최하점이요. 이 최하점을 항상 통과한다고. 그래서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AC 예를 들어서 기업 어떤 기업이 기업 A나 기업 B나 뭐 기업 C 이렇게 생각을 보면 어떤 기업이 AC 제로의 평균 비용 곡선을 갖고 있다면 얘는 파이가 얼마예요? 저 봤잖아. 제로라고. 요 최하점. P equal MC 이윤 극대화 산출량 수준은 Q 스타는 똑같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AC 곡선이 이렇게 생긴 AC 곡선이 있다. AC가 AC1의 비용 구조를 갖는 애는 비용이 지금 낮다는 거죠. 저렴하다는 거죠. 비용상에 우월하고 이점이 있는 기업이지. 이런 기업은 시장 가격은 어디라면 요 시장 가격이 P스타라고 한다면 이 높이가 지금 뭐죠? 가격이지. 근데 물건 한 단위 팔았을 때 가격은 거긴데 비용은 생산 단가 비용은 이것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요 차이만큼이 지금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윤이 양의 이윤이야, 음의 이윤이에요? 양의 이윤. 이거를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파이가 0보다 큰 초과 이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 구조가 나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 이렇게 AC2에 이런 비용 구조를 갖고 있어. 그러면 시장 가격은 이 높이란 말이죠. 정해져 있어. 이거 주어진 걸 받아들여야 돼, 그냥. 그런데 여기서 물건 한 단위 만들 때 이윤 극대화 산출량 수준에서 물건 한 단위 만들 때 높이, 요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네요. 그러면 이만큼의 각각의 산출량 수준에서 이만큼 손실이 지금 발생하죠. 그래서 요 이윤 극대화 산출량 수준에서 비용 구조가 이렇게 좋은 애냐, 비용 구조가 이렇게 시장 가격과 같냐, 아니면 비용 구조가 나빠서 비용이 많이 드냐, 이거에 따라서 파이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다. 이게 단기 균형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개념상으로는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일이 다 못 그리더라도. 완전 경쟁의 단기 균형은 완전 경쟁 시장은 개념상 진입 탈퇴가 자유로운 시장이긴 하지만 단기에는 아직까지 이런 제한이 있어서 파이가 0보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혼재한다.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이윤, 327페이지 그런 얘기가 좀 나와 있고요. 그 328페이지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 거기 별표하고 잘 보세요.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시고, 산업의 단기 공급 곡선 필요 없습니다. 완전경제의 장기균형, 장기균형의 어디를 보시냐면 336페이지 거기에 완전경쟁의
네 번째 줄에 보면 이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 상태가 성립하기 위해서 만족돼야 하는 조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그 별표하고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의 조건들. 첫 번째는 현재 시장 가격에서 각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을 선택하고 있어야 한다. 그거는 장기 균형에서만 그래요. 단기 균형에서는 안 그래? 항상 그래, 항상. 독점 시장에서는 안 그래요? 독점 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은 항상 단기든 장기든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완전 경제 장기 균형 상태도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되지. 그대로 있어야 되지. 여기만 독특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1번은. 두 번째. 그래서 그 P equal LMC 여기다 몇 줄. P equal LMC. 이 조건은 결국은 밑줄 보세요. 상품의 시장 가격이 기업의 장기 한계 비용과 같아야 한다는 의미다. 조금 이따 그래프를 볼 거예요. 바로 두 번째, 이 산업에서는 진입하려는 기업도 없고 이탈하려 나가려는 기업도 없다. 밑줄. 왜 그래? 파이가 0이니까. 파이가 0이니까 거기 기업의 0의 경제적 이윤 거기 있잖아요. 더 이상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산업 안에 모든 기업들이 각 기업들이 0의 경제적 이윤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0의 경제적 이윤은 아까 파이가 0인 경우는 어떤 경우라 했어요? 요 시장 가격과 뭐가 같아? 요 평균 비용 높이가 같아. P equal AC. 같으면 0의 이윤이다. 그래서 거기 밑에 밑줄 그어놓고 P equal LAC. 장기 평균 비용하고 P가 시장 가격이 같기 때문에 진입 이탈에 유인이 없다. 그 밑에 그걸 써놔요. 장기 무이윤 정리. 장기 무이윤 정리가 성립한다. 세 번째. 현재 시장 가격 하에서 이 산업의 안에 모든 기업들은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 이 가격에서 소비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 이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량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하나만한 얘기죠. 안 그러면 불균형이지.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불균형이잖아 지금. 수요가 많으면 초과? 딴 생각하고 무슨 초과? 수요. 공급이 많으면 초과? 공급. 균형 아니잖아. 하나만한 얘기예요. 하나만한 얘기 다시. 시장의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뒤에 11.5 거기 별표하고요. P하고 아까 MC가 맞아떨어지면 P하고 MC가 맞아떨어지면 이게 나중에 독점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시장 가격하고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이윤 극대화가 달성된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윤 극대화 써놓고 P equal MC, LMC 이렇게 이윤 극대화. 그리고 P equal SMC 있죠? SMC 거기다가 최적의 시설 규모. SMC 단기 평균 비용 곡선은 공장 시설 이런 거예요. 자본량이 특정한 수준으로 주어져 있어. 자, 그 다음에 거기 P equal LAC 아까 뭐였어요? P equal LAC 파이가 제로인 장기 무이윤 정리. 파이가 제로인 거하고 파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하고 지금 같아 달라. 이윤 극대화는 항상 추구한다니까. 이런 애도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이런 애도 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애라니까요.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AC하고 같으면 P하고 AC하고 같으면 파이가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337페이지에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래프 경쟁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그래프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렸던 그래프예요. 거기 보니까 F점 한번 찾아보세요. F점. 그 밑에 그 개별 기업에다 동그라미하고 왼쪽에는 그 시장 균형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피스타가 있잖아요. 지금 왼쪽 그래프에서 오른쪽 그래프로 피스타에서 화살표를 해놓고 거기다 가격 수용자를 써놔. 시장 가격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가격 수용자. 반드시 그 시장 가격에 장기 평균 비용이 접할 때까지
그래야 되고, 일단은, 거기 그 밑에 그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의 특징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네 번째 줄에 거기 밑줄 봅시다. 어떤 기업은 337페이지예요. 337페이지 오른쪽에 네 번째 줄에 위에서 어떤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더 능력 있는 경영진, 더 열심히 일하는 종업원, 그리고 더 품질 좋은 원자재, 공급원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기업이라면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게 가능하고 따라서 장기 균형 상태에서도 양의 이윤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이건 또 뭔 말이에요? 장기 균형에서는 파이가 제로라면 무슨 양의 이윤이야 또. 그런데 실제로는 양의 이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그러나 엄밀히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생산 비용을 정의한다면 이런 현상은 장기 균형에서 개별 기업의 이윤이 0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두 줄 내려가 보시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처럼 높은 질의 투입 요소에 대해서 어떤 투입 요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기업들이 다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다 같은 기업들이 아니야. 이 로봇가 아니야. 그래서 다 달라. 그리고 그 기업을 운영하는 CEO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기업은 엑셀런트한 CEO가, 어떤 기업은 에버리지한 CEO가, 이 운영하는 그 CEO가 달라. 두 번째, 어떤 기업에는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H타입의 생산성을 가진 근로자들이 있고, 어떤 기업은 생산성이 좀 떨어진 애들 근로자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이렇게 비용 구조도 다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엑셀런트한 CEO가 굉장히 영업 능력이 좋아서, 이 기업의 경영 능력이 좋아가지고 기업 경영을 잘했어. 그러면 에버리지 CEO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윤을 남겼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누가 가져가야 돼? 그 이유는 누가 가져야 돼? 양의 이윤으로 주주한테 가? 아니라니까. 얘 CEO가 가져가 버린다. CEO가 똑같은 완전 경쟁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CEO들은 예를 들어서 연봉 10억, 어떤 애들은 연봉 2억, 1억, 1,000만 원, 뭐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탁월한 CEO를 고용했다는 것은 걔한테 그만큼 많은 뭘 주기 때문에 월급을 주기 때문에 이게 다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파이가 뭐라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고려하게 되면 파이가 뭐야? 제로야. 모든 기업의 파이가 다 제로예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그렇다면 양의 이윤이라는 것은 사실상 진정한 경제적 이윤이 아니고 회계상의 이윤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은 기회비용 관점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비용 불변 산업, 비용 체증 산업, 체감 산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340페이지 보면 우리가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단기 공급 곡선 지금 이렇게 쭉 와서 단기 균형까지 봐버렸는데 이 산업에 장기 공급 곡선은 세 가지가 있다. 비용 불변, 비용 체증, 비용 체감. 이건 어떤 의미냐? 자, 이쪽은 이제 개별 기업인데 그리진 않을 거예요. 이쪽만 우리가 보면 돼. 요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인데 시장에 디맨드 커브가 있고요.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맞아떨어지면 시장은 균형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P0의 가격에서 Q0만큼 시장이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갑자기 시장의 수요가 늘었네. 이렇게 시장의 수요가 늘었어요. 그러면 공급이 이 가격 상승에 맞추어서 공급이 늘 것이고 시장 거래 규모가 이렇게 늘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P0의 가격에서
정상 이윤을 누리고 있는 기업이 가격이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뭐가 발생하겠어요? 초과 이윤이 발생하죠. 초과 이윤이. 그러면 시장에 경쟁 시장이니까 시장에 신규 기업들이 급속도로 시장에 진입하겠죠. 기존 기업도 산출량을 늘려서 더 많이 팔려고 할 거 아니야. 그 과정에서 생산량이 늘 것이니까 생산량이 늘 거니까 아까 요소는 무슨 수요? 파생 수요. 요소에 대한 수요도 늘겠죠. 요소 가격이 갑자기 모든 기업들이 갑자기 생산을 더 하려고 요소 노동에 대해서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자본이 더 많이 필요로 한다면 노동 가격과 자본 가격은 그대로 있을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노동 가격과 자본 가격이 그대로 있다는 생각과 노동 가격과 자본 가격이 올라간다는 생각과 오히려 많은 생산 물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요소 가격이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이게 비용 불변 체증 체감이에요. 이렇게 수요가 늘었어. 그러면 분명히 공급이 늘 텐데, 공급이 이렇게 느는 과정에서 비용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비용 변화가 없다고 하면 A점, B점, C점으로 이렇게 균형점이 가게 될 것이고 공급이 여기까지 는다는 것은요. 수요가 증가한 만큼 전체적으로 공급이 다 는 거잖아. 최종 균형점 A점과 C점을 연결한 게 이게 수평선의 형태로 나타나면 그 첫 번째 그래프예요. 첫 번째 그래프 뭐라고 써져 있어 거기? 비용 불변 산업. 밑에 그림 11-7 산업의 장기 공급 곡선 비용 불변 산업이죠. 비용 불변 산업.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 공급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뭐가 없다고? 산출량을 늘리는데 요소 가격이 변화가 없는 거야. 그게 비용 불변 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억할 것은 비용 불변 산업에서는 요 A점과 C점을 연결하는 이 산업의 공급 곡선이 수평선의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선에. 요게 산업 전체의 공급 곡선이야. L이라고 쓰는 것은 보통 이제 장기 이렇게 해서 롱런 이 말인데요. 장기 공급 곡선입니다. 산업의 장기 공급 곡선. 그런데 얘가 공급 물량을 늘리려고 했더니 내가 지난번에는 요소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았는데 내가 가서 사람 좀 더 보내주세요 이랬더니 저쪽 기업에서도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다면 더 부를 거란 말이에요. 임금 더 줘. 시간당 페이를 더 줘. 뭐 이렇게 요구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한다고 하면 공급 물량을 원래는 여기까지 늘리려고 했는데 이 비용이 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늘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걸린다 이게 중간에. 중간에 걸려. 비용 체증 산업은 중간에 걸려. 그럼 여기까지밖에 못 가. 요점이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밖에 못 가. 그런데 내가 산출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사람이 10명만 필요하다더니 갑자기 뭐 50명 달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인건비가 단 한 명당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는데 한 명당 뭐 8,000원으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많이 내가 고용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거야. 생산 단가 떨어진다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크게 늘릴 수도 있어. 그러면 어디서 만날 수 있다? 이런 데서 만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수평선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공급 곡선을 거기 보면 그래서 거기 340페이지에 장기 공급선 수평의 장기 공급선에다가 거기다가 비용 불변 산업 써놓고 그 다음에 341페이지에다가 비용 거기 체증 산업 이렇게 해서 LS 우상향한 LS에다 비용 체증 산업 그리고 없는데 비용 체감 산업은 이렇게 우하향하게 생겼습니다. 비용 체감 산업은 우하향.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비용 불변 산업입니다. 비용 불변 산업은 그래프를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 비용 불변 산업 오른쪽 개별 기업 보세요. 비용 곡선이 전혀 안 움직여. 비용 곡선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전혀 안 움직여.
그런데 오른쪽에 비용 체증 산업은 비용 곡선이 다 상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비용 체감 산업은 다 하방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용 불변 산업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여기 비용 불변 산업의 의의에다가 밑줄 그어놓으세요.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는 수많은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할 때 투입 요소 가격이 불변으로 유지되는 산업 밑줄. 뭐 5명을 사람을 쓰든지 10명을 쓰든지 항상 똑같다. 장기 공급 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이렇게. 완전 경쟁 후생 경제학적 의의. 이게 나중에 거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보세요. 세 번째 단락에 완전 경쟁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오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쟁 압력이. 그 다음 단락에 두 번째 이유는 P equal MC라는 조건이. 이게 뭐하고 다를 거냐면 독점하고 다를 거예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343페이지 마지막 단락의 세 번째 이유로는 모든 기업이 장기 균형에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생산한다는 사실에서 나중에 독점 가서 하게 될 것이고요. 독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347페이지 왼쪽에 보면 독점 시장의 12.123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순수 독점의 12.2에 순수 독점의 단기 균형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가격 차별 땡땡하고 1급, 2급, 3급 차별이 있습니다. 1급, 2급, 3급 차별이 있어. 그 세 가지 가격 차별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개념이 일단 여러분 아시면 되고 그 밖에 판매 전략, 뭐 2부 가격, 뭐 이중 가격 설정 여러 가지 판매 전략들이 있어. 그래서 독점은 크게 보면 순수 독점, 차별 독점, 뭐 다공장 독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순수 독점하고 차별 독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순수 독점은 단순하고, 근데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 다른 차별 독점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니까 독점의 그 후생 경제학적인 의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완전경 그 양쪽 화살표에서 완전 경쟁과 비교 이렇게 써놔요. 완전 경쟁과 비교. 책을 꼼꼼히 읽으면서 여러분 밑줄 치고 자꾸 읽고 한 번, 두 번 계속 읽고 예습할 때 한 번 읽고 복습할 때 한 번 읽고 지금 책을 많이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347페이지 독점이 뭐냐 읽어보시고요. 독점 발생 원인 거기 제일 밑에 거기다 밑줄 진입 장벽에다가 독점 체제가 존재하려면 마음대로 들어오고 마음대로 나가버린다면 무슨 독점이 되겠어요 이게. 시장에 독점 기업은 기본적으로 혼자 공급하니까 항상 초과 이윤을 누릴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항상이란 말은 사실 틀린 건데 시장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내가 혼자 뭐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었어. 근데 시장에 내다 놨더니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네. 그러면 이 생산 비용이 많이 들면 만들고 손해죠. 이런 기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 혼자 시장 수요를 석권하게 되면 보통은 초과 이윤을 누린단 말이죠. 근데 그 초과 이윤을 누리는데 금방 다른 기업들이 다 배워서 물건을 만들어 내버린다. 진입장벽이 없는 거죠. 그럼 독점 유지되겠어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진입장벽은 언제 조성이 되냐. 거기 주요 투입 요소의 공급 장약. 좀 어려운 말로 써놨는데 가장 단순한 독점 발생 원인은 한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를 혼자 공급하고 있다. 두 번째 규모의 경제. 이게 중요한데요. 별표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생산 비용 쪽에서 규모 수익 체증은 뭐였어요? 요소 투입을 동시에 늘렸을 때 산출량이 그 배수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을 규모 수익 체증이라고 했고 규모 수익 체증이면 반드시 비용 함수상에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고?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특징이 나타난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 그걸 안 했나? 규모의 경제, 규모의 불변 경제 이걸 안 했나요? 했어요? 그 U자형에 뭐 안 했으면 지금 하면 되지. 가격하고 AC 평균 비용 곡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U자형의 AC 곡선이야 평균 비용 곡선이에요. 근데 평균 비용 곡선을 이렇게 구간을 좀 나눌 수가 있어. 이렇게 나누어서 평균 비용의 가장 낮은 이 점을 중심으로 좌우로 나누어서 첫 번째 구간, 여기 두 번째 구간, 여기 세 번째 구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구간은 보니까 이 평균 비용이 점점 뭐가 변할 때? 산출량이 변할 때 평균 비용이 점점 떨어지는 구간이 있고 평균 비용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이 증가하는 이런 구간이 있더라. 이 산출량이 늘면 평균 비용이 어떻게 변하냐. 요게 떨어지는 구간, 요런 구간을 어떤 구간이라고 말한다고요? 산출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해. 이 평균 비용은 생산 단가입니다. 생산 단가. 이게 떨어져. 이걸 규모의 경제 구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규모의 경제 구간. 요거요, 0보다 큰 이런 경우. 산출량을 늘리면 평균 비용이 오히려 증가해요. 이렇게. 규모의 비경제. 이런 거는 규모의 불변 경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규모의 경제가 독점 시장의 원인이 된다. 지금 이런 얘기죠, 지금. 규모의 경제. 산출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생산 단가가 떨어져 버려. 그런데 시장은 예를 들어서 100만큼의 시장인데, 어떤 기업이 하나 있는데 얘가 시장의 한 100의 10분의 1 정도를 생산하는 기업이야. 얘가 아무리 규모의 경제하에 있다 하더라도 시장 수요를 석권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독점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 규모의 경제 구간이 시장 수요를 석권할 정도로 커야 돼. 그게 지금 뒤에 나오면 보세요. 그래프. 그 그래프 중에 AC1 같은 이런 기업은 아무리 규모의 경제하에 있다 하더라도 다 생산해도 Q1밖에 안 되잖아. 이게 시장 수요는 여기 디맨드 여기인데요. 그 디맨드에다가 진하게 선을 다시 한번 써놓으면 시장 수요는 엄청 커요, 지금. 그러니까 AC1 같은 기업 1 같은 경우는 시장 수요를 석권 못해요. 기업 2도 시장 수요를 석권 못해. 기업 3 같은 AC3의 이런 비용 구조를 갖는 기업은 AC가 점점 체감하는 구간 자체가 어디서 만나고 있어요? 수요 곡선을 만나고 있잖아. 이런 기업이 시장 수요를 석권한다 이거지. 자연 독점이 된다.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 특허권, 전매권. 이게 정부가 이 독점권을 형성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죠. 특허권, 전매권. 예를 들어서 KTNG 담배 팔고 뭐 이런 식의. 담배인삼공사. 한전. 말고 다른 기업이 지금 전기를 공급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부가 독점권을 주고 원래는 정부였죠. 정부 기업이었잖아요, 이게. 지금도 공기업이죠. 국가 기관 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 순수 독점의 장단기 균형 여기 있는데 그 장단기 균형의 352페이지 거기에 순수 독점의 단기 균형에다 별표를 하고 거기 MR 커브 찾아보세요. MC 커브를 찾아봐. 그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선형 수요인가요? 그렇죠. 쭉 종축 절편까지 밀어봐.
그럼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면 곤란한데 만나요 안 만나요? 수역선 쭉 절편까지 보내고 MR 쭉 절편 보내면 안 만나 버리잖아요. 만나야 돼. 잘못 그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선형 수요면 반드시 절편은 같고 기울기는 2배여야 된다고. 그거 일단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MR과 S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이윤극대와 QM 그 산출량 그 밑에 QM에다가 이윤극대와 산출량 그리고 왜 가격은 PM에서 정했을까요? 가격은 왜 PM에서 정했어? 수요 곡선은 뭐라고? 수요 곡선 뭐 어떤 의미의 수요 곡선은? 첫날 했잖아. 수요 곡선이 뭐예요? 첫날. 최대 지불 의사 스케줄.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의사. 그러니까 독점자니까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의사를 다 받는다고. 그래서 반드시 수요 곡선의 높이에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MR과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QM을 정하고 그리고 가격은 자동으로 어디서 정해져? 수요 곡선의 높이에서 정해져. 자, 평균 비용이 있어요. 거기 QM에서 A까지 화살표를 연필로 한번 해보고 이게 평균 비용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리고 QM에서 이익점까지 화살표를 하면 그게 시장 가격이죠. 가격이 뭐보다 높아? 평균 비용보다 높죠. 그 차이만큼이 뭐지? 이윤이지. 그 차이만큼 이윤. 그래서 그 음영 처리된 부분을 파이가 0보다 큰 초과 이윤입니다. 양의 이윤. 경쟁시장과 비교할 텐데, 거기서 굳이 우리가 지금 2점을 아까 서플라이 커브는 없고 독점은, 서플라이 포인트라 그랬어요. 공급점이라 했어, 공급점. 이 서플라이 포인트인데 공급점인데, 만약 경쟁시장이라면 시장 균형은 어디였을까요? 경쟁시장? 시장 균형 어디야? 뭐하고 뭐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수요 곡선과 MC 곡선이. 수요 곡선과 MC 곡선이 맞아떨어진 점 한번 찍어봐요. 수요 곡선은 MB, 마지널 베너핏 곡선이고, 그 다음에 MC, 단기 한배 비용 곡선이 맞아떨어지는 점, 거기서 수평, 수직의 점선을 쭉 보내. 수평 쪽으로, 수직 쪽으로. 그리고 수평 축에다가는 QC 있어서 경쟁시장 산출량. 이렇게. 경쟁시장 산출량. 그 다음에 수직축으로 쭉 보내서 PC. 경쟁시장 균형 가격.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그 옆에 동그라미 1 해서 PC가 뭐보다? PM보다 더 낫지? 다시 말하면 PM이 뭐보다 높아요? PC보다 높아. 그래서 독점은 경쟁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물건을 공급합니다. 두 번째는 QC하고 QM 비교해보면 뭐가 더 높아요? QC가. 다시 말하면 QM은 독점의 공급량은 경쟁시장의 공급량보다 더 작아. 그걸 뭐라고 그래? 과소공급.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해보면 독점은 적은 산출량을 시장에 공급하고 높은 가격에 공급하기 때문에 독점적 초과 이윤을 거기 음영 처리된 부분만큼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 PM하고 자 C점 찾아봐. C점에서 뭐가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MR과 MC가 맞아떨어지고 있죠. 수평의 점선을 쫙 수직축으로 보내고 수평의 점선을 수직축으로 쭉 보내서 거기다가 MR equal MC라고 써. MR equal MC. 그러면 독점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장 가격 PM이 뭐보다 커요? 이 MR equal MC보다 더 커. 그 밑에 써놔. 시장 가격 PM이 MR equal MC보다 더 커요.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일까? 아니지. MR equal MC니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지. 모든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니까. 근데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려면?
자, 이제 경쟁하고 좀 우리가 비교해서 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독점의 단기 균형이 지금 있어요. 독점의 단기 균형이 있어. 요 디맨드 커브가 있고 절편 갖고 기울기 2배인 MR 커브가 있고 그 다음에 MC가 이렇게 우상향해서 MR 이퀄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이윤 극대화의 가격과 산출량이 정해져서 P 모노폴리의 가격, Q 모노폴리의 산출량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독점의 균형점이고 이런 점을 이게 경쟁의 균형점이야. 그 경쟁의 균형점에서 수평수직의 점선을 쭉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P하고 Q를 비교를 했었어요. PC, QC 이렇게 비교를 했고 지금 두 가지를 또 하나는 요 MR, MC가 맞아떨어진 상태 수평의 점선을 쭉 보내가지고 요 MR과 여기는 MC가 맞아떨어진다 이랬는데 보니까 얘하고 얘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PM이 뭐보다? MR 이퀄 MC보다 수준이 좀 높아 지금. 그런데 경쟁이었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경쟁이었다면 요 PC하고요 뭐 같아? MC가 같지. 경쟁은 P 이퀄 MC야. 그 말은 이 점이 경쟁 시장의 균형점이고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하고 실제 지불의 차이점이 요 차이가 다 소비자 잉여고 그 다음에 요 최소 수치 의사하고 실제 수치하고 차이가 생산자 잉여여서 요 경쟁 시장의 균형점이었다면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의 합인 사회적 잉여가 가장 커지는 그때의 산출량 수준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 산출량을 늘릴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을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해. 요게 무슨 커브인데? MB 커브인데요. 한계 편익 커브인데 이 MB와 MC가 맞아떨어지는 경쟁 시장에서 요 산출량이 자원 배분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더 이상 사회 우생을 높일 수가 없어.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야. 그러면 얘는 이제 요게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니까 얘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다. 그리고 그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는 요렇게 사중 손실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중 손실로. 요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다. 이게 가격이 한계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가격이 한계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음, 35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단락 그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다라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산출량을 정해야 된다. 밑 적어놓고 그 밑에 가격 설정자에다 밑 적어놓고 뭐 책이 엄청 좋죠. 왜냐하면 그 큰 글자 이렇게 진하게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 러너의 독점도라는 게 있는데 러너의 독점도 이 독점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까지 했으니까 아주 쉽습니다. P하고 MC가 같으면 독점도가 제로죠. 경쟁이니까. P하고 MC가 같으면 독점도가 제로야. 근데 러너라는 사람이 시장을 평가할 때 독점력이 어느 정도 크냐 작냐 이걸 평가할 때 이 가격과 한계 비용의 차이가 있으면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독점력이 있는 것이고 차이가 없으면 독점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러너의 독점도 지수를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람다라고 쓰기도 하고 뭐 아무렇게 쓰면 상관없습니다. L을 써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P분의 P-MC 요렇게 독점도라는 것을 정의를 했어. 그래서 만약에 P하고 MC가 같으면 뭐예요? 독점도 제로지. 응?
이렇게 이게 러너의 독점도라는 건데, 이거를 힉스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독점도하고 완전히 똑같은데요. 힉스의 독점도는 수요의 가격 탄력도 분의 1, 이게 힉스의 독점도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대체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대체제가 있다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가능한,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그 기업들이 다 만드는 제품, 어떤 제품들하고 다 똑같은 제품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제품 가격을 얘가 조금만 가격을 올려버리면 이거 안 써버리고 다른 데 가. 똑같은 제품을 싸게 파니까. 그래서 무수히 많은 대체제가 있다는 것이니까 이게 뭐 사실상 뭐라는 거예요? 무한대라는 거지, 무한대. 그럼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지.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는 독점도가 제로다. 이게 힉스의 독점도인데, 이 러너의 독점도와 힉스의 독점도를 완전히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면요. 모든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고요. 그 맞죠? 그러면 요 MC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MR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 설정력을 갖는 기업이라면 아까 MR과 P와 수요 가격 탄력도 간에 어떤 관계에 있다고? 무슨 공식으로? 로빈슨 아모르소 공식으로 MR과 P와 수요 가격 탄력도의 관계는 이런 관계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MC 대신에 뭘 넣어버리고 MR을 넣어버리고 그 MR 대신에 이걸 넣어버리면요. 분모 분자의 P가 다 사라져버리면서 이거 바로 나와. 그래서 이게 러너의 독점도나 힉스의 독점도가 사실상 똑같은 건데 일반 경쟁에서 출제가 한번 됐는데 러너의 독점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뭐냐? 가격 한계 비용 결정 요인들이 뭐야? 이거 물은 건가? 아니죠. 이걸 물은 거예요. 수요 가격 탄력도를 결정하는 요인들. 뭐 시장에 진입 장벽이 있으면 어때요? 탄력도가 높아? 경쟁 시장이어야 되는데 진입 장벽은 독점하고 독과점 시장에 진입 장벽이 있다 그랬잖아요. 진입 장벽이 낮을수록 어느 한 기업이 조금만라도 초과의 일을 보면은 이거 보고 달라들겠죠. 다른 기업들이. 그래서 요 진입 장벽의 존재라든가 또 상품의 범위를 넓게 할수록 좁게 할수록 어떤 탄력도가 높다고? 좁게 할수록. 좁게 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시장 이것보다도 중형 자동차, 소형 자동차 이렇게 가면 소형 자동차는 우리나라 시장에 소형 자동차 몇 개 없잖아. 지금 뭐 대우에서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 스파크? 그래도 지금 제일 소형 자동차 중에 잘 나가는 차죠. 몇 개 없잖아, 근데. 이게 뭐 대체제가 거의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한 두세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자동차 시장, 그러면 엄청난 대체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좁을수록 탄력도가 어떻다? 낮다. 상품의 범위를 좁게 할수록. 뭐 이런 것들을 물은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어요. 독점도라는 거 이런 개념만 두시면 돼. 그 러너의 독점력 지수, 독점도 지수 이렇게 해서 P분의 P-MC인데 바로 입실론 P-P분의 1 이렇게 써져 있네. 그 오른쪽 건 힉스의 독점도예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가격 차별은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가격 차별 내일 하고 독점 시장에 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독점 시장을 좀 하고 물론 과점까지 가겠고 내일이 수요일이죠. 조금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내일 독점하고 과점까지도 가겠고 그 뒤쪽에 독과점 지나거나 시장 조직론 나가면 그 뒤에 이제 몇 장 나와 있는 게 이게 거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몇 개 없어. 그래서 조금 쉽게 갈 수 있어. 특히 15장, 16장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 빠른 속도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시장
일반 균형이나 시장 실패 이쪽이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많이 배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